모르면 연말에 슬퍼지는 아무거나 예산 쓰기, 아무거나 프로젝트 예산 교육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무거나 프로젝트 돈을 잘 써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예산 교육이 필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 교육 왜 하는 걸까?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왜 하는지 이유를 알려면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관, 아무거나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계획, 실행, 평가, 돈도 쓰고 정산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걸 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미래를 살아갈 때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본다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활동들이 되도록이면 그들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활동이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서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셨고 선정이 돼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보니 프로젝트에 필요한 게 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뭐냐면 사람과 돈이죠. 그렇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아무거나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청소년 동아리인 여러분이고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은 청소년들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해드리는 정말 청소년들이 주도를 하는 아무거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청소년이 가장 중심, 주인공인 프로젝트다라는 거를 잊지 말고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공이어서 이 프로젝트 내가 끝내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을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아무거나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이 지원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시는 분? 이 프로젝트 지원금이 대체 어디서 오고 있느냐? 바로 동작구. 그쵸.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동작구에서 옵니다. 동작구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동작구기 때문에 국가의 그쵸. 영화 촬영반의 김민준 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다시피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디서 선생님 주머니, 선생님 월급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동작구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라고 공식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써야겠죠?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아무거나 프로젝트에서 잘 쓰는 과정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계획, 집행, 정산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데 쉽게 말해서 계획은 나 돈! 여러분들이 준 그 동작구에서 준 그 돈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계획 이렇게 잡고 있어요. 라는 거고요. 그럼 그 계획대로 돈을 쓰는 거. 나 카드 긁겠습니다. 강사님께 계좌 이체하겠습니다. 이런 걸 집행이라고 합니다. 돈을 쓴 거. 그러면 돈을 썼으면은 나 돈 이렇게 썼습니다. 구청, 나 이렇게 돈 썼어요. 라고 정산을 하는 이 세 단계의 과정으로 돈을 쓰면 돈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 밟아보면서 계획, 집행, 정산의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 예산을 계획을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서포터즈 선생님들 연락을 받아서 최종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과정이 예산 계획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예산 계획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게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의 예산과 최종적으로 지원받을, 그러니까 확정, 심사가 거쳐서 이 팀에게 지원하겠다라고 공고가 내려진
그 금액이 다른 팀도 있고 같은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최종 지원금은 얼마일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요. 여러분 이거 혹시 제가 여기에 띄워놓은 요 이미지를 다들 확인하셨나요?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해 2022 아무거나 프로젝트 선정팀 딱 60팀을 알려드리는 선정 공고문을 게시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 팀, 우리 프로젝트명, 그리고 총 지원금 이렇게 금액 세 가지 정보를 게시를 해놨는데 이게 곧 여러분들이 최종 실행 계획서로 계획을 해야 될 예산의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최종적으로 받을 돈이 이거구나를 알아야 그 돈 안에서 예산 계획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종 실행 계획서 첫 번째 장을 보시면 교부 신청서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교부라는 게 돈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이 양식 어디 있느냐?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온갖 필요한 양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프로젝트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공지사항 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장 간단합니다. 동아리명. 여러분들 동아리명 다 아시잖아요. 여기 선정 공고문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동아리명 써주시고 교부 신청 얼마 할 겁니까? 우리 총 이거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금액입니다. 해서 120만 원이면 120만 원, 뭐 60만 원 팀이었다 하면 6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2차에 나눠서 돈 나눠드리지 않고 처음에 총 금액을 모두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지원 금액을 교부 신청에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주명은 통장 주인, 통장 앞면에 찍혀져 있는 이름이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표 아니면 총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의 통장을 개설하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통장의 주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금주 구분에 멘토와 청소년 이 두 가지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령이나 카드 뭐 사용 한도 이런 게 연령이 낮으면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사정들 때문에 멘토가 통장과 카드를 개설을 한 팀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엔 멘토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기에 체크할 거는 총무 역할 또는 대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의 카드와 통장을 개설했을 때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은행명. 여러분들 은행을 어디에서 통장을 개설했냐 통장에 적혀 있잖아요. 그 은행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 계좌번호도 통장 앞면에 보시면 이 통장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면 금방 적을 수 있겠죠. 통장 보고 적으면 끝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보시면 이런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것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실 텐데 이 8가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꼭 명심하셔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영수증 꼭 챙겨야 된다. 서류 제출할 때 시간 맞춰야 된다. 서포터즈 선생님 연락 잘 받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 매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다들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체크하고 여기 마지막으로 동아리 대표 서명해가지고 첫 번째 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면 최종 구성원 명단이라는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통장 뭐 만들고 뭐 하고 뭐 동아리 구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가장 많이 왔던 게 우리 팀이 조금 더 추가 모집할 건데요. 동아리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역할 이 친구로 바꿀 건데요. 멘토님이 원래는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엄마 통장으로 개설을 해서 멘토님을 엄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연락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구성원 명단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됐던 것들 최종적으로 우리 팀만의 리스트업을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어렵지 않겠죠? 다음 장으로 가면
어디서 봤던 양식인데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무거나 프로젝트 신청서 양식이랑 요 양식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다 적성해봤으니까 기억나겠죠? 이 양식은 그대로 요번에 컨설팅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 서포터즈님들이 어떤 심사 의견을 전달을 해주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다면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추가가 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큰 변동이 없다면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계획서가 제출이 될 텐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바로 여기 마지막 예산 계획일 거예요. 아마 팀 프로젝트 신청했던 금액과 선정된 금액이 또 다른 팀들도 있고 뭐 또 내가 이 3월에 신청서 제출할 땐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수정의 과정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서포터즈 선생님들과 함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컨설팅이 될 부분이긴 한데요. 요거 신청서 했던 것과 지금이 달라져도 됩니다. 달라져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거나 예산 사용법을 꼭 참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바뀌어도 되는데 이거는 불변이에요. 아무거나 예산 사용법을 꼭 참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되냐? 이것도 제가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 첫 번째 장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로 이거는 yes입니다. 이건 no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기 전에 총무님들은 꼭 이거를 읽어보셔야 우리 동아리가 돈을 잘못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서류 지옥 잘못 썼으면 또 이걸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돈을 썼고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돈을 알맞게 쓰면 아주 간단한 서류들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yes 되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던 예산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장 질문이 많습니다. 예산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사용하기 전에 연락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변경해서 이렇게 쓸 건데 그 돈 자체가 아무거나 프로젝트로 쓸 수 있는 금액인지는 확인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덜컥 쓰고 나 이렇게 벽 꺼서 썼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사전에 이렇게 생각보다 달리 이 부분이 필요해서 바꿔 쓰고 싶어요. 미리 연락 주고 오케이만 받으면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무조건 체크카드로 결제. 하지만 계좌이체하는 방법은 강사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의 경우만 진행을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있어도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노란색 부분. 현금 인출. 내 카드에서 10만 원 빼서 10만 원 그냥 그 현금으로 내가 뭔가 물건 사고 다닌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크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체크카드 결제를 하면 5천 원을 썼으면 5천 원을 어디에서 썼는지 딱 그냥 내역이 떠요. 근데 10만 원을 뽑았다. 그럼 10만 원 뽑았다는 것만 통장 내역에 나와 있지 그 10만 원으로 뭘 했는지는 증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해서 쓰는 건 안 되고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결제할 때 간편 결제 많이 사용하시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저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로 쓰는 거 가능해요. 근데 이 네이버페이도 계좌 연결을 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도 계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계좌 연결을 하면 계좌이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카드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카드 등록.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충전식으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5천 원을 결제하고 싶어도 10,000원이 결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 원은 포인트처럼 내 그 네이버 아이디에 딱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또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편 결제를 할 때는 카드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토와 우리 팀원들에게 계좌이체가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멘토님 한테 강의를 들어서 강사비를 입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와 우리 구성원에게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펼쳐지는 게 아무거나 프로젝트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쫙 나열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강사비가 필요할 때는 강사 수당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하면 되고, 나 책 때문에 원고료가 필요해. 원고료를 책정 그 예산 계획에 쓰면 되고, 단순 인건비도 필요한데 어디 뭐 편집해달라고 어떤 감독님 요청 드렸어. 그럼 그분한테 이칠하게 단순 인건비 이런 식으로 여기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 뭐 목적에 따라서 지출 항목이라는 걸 나눠놨습니다. 그것들을 예산 계획에 수립해 주시면 되겠는데 강사 수당은 제한이 있어요. 기본 1시간에 7만 원인데요. 그날 나는 이 강사님께 2시간 수업을 들었다 하면 1시간은 7만 원인데 그 다음 1시간은 3만 원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하루에 강사한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채팅창으로 쳐주시죠. 그쵸? 7만 원 더하기 다음 1시간에 3만 원이니까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만 원이에요. 자, 10만 원을 한 분께 하루에 드릴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10만 원들이 모여서 전체 예산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원받은 팀이었어요. 100만 원을. 그럼 100만 원을 지원받은 팀은 강사비를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의 30%니까. 그쵸. 다들 수학을 잘하시네요. 30만 원. 30만 원까지 예산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팀 30만 원을 강사비로 책정을 해놨으면 최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3번의 강사님을 불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원고료는 이 60팀 중에 원고료를 잡은 팀을 제가 보진 못했어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단순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단순 인력들한테 사용을 하는 건데 뭐 내가 대대적인 마라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럼 이 마라톤 행사에 뭐 스태프들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돈들인데요. 한 사람한테 하루에 5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비는 한 사람한테 하루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10만 원 줄 수 있지만 단순 인건비는 하루에 한 사람한테 1시간에 1만 원씩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계좌이체 하는 것들 다 멘토 또는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강사 수당, 원고료, 단순 인건비라는 것들만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이 3개만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계좌이체. 그럼 나머지들은 뭘까요? 어떻게 돈을 쓰나? 카드 결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항목, 소모성 물품 구입인데 말 그대로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소모가 되는, 그러니까 쓰면 뭐 그냥 닳는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이 소모성 물품 구입인데 예를 들면 뭐 우리 밴드다 하면 드럼 스틱이 되겠죠? 네, 드럼 스틱 같은 건 소모성이니까. 뭐 또 과학 실험을 하는 동아리다. 그러면 과학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 물품들은 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여기 나왔다시피 컴퓨터. 이거는
하나 사두면 장비처럼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없어요. 다만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뭔가 필요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물건들이 있고 꼭 이거는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연락을 해서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받는 과정은 또 있으셔도 됩니다. 자, 음향 장비 및 악기 부품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밴드, 잭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지만 뭐 드럼을 사겠다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살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대의 물건을 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사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는 뭘 뜻하는 걸까요? 빌리는 걸 뜻합니다.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습실을 빌린다. 댄스 동아리 같은 경우 연습실을 빌린다. 뭐 실험실을 빌린다. 아, 나 이 뭔가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옷 같은 걸 빌려야겠어. 아니면 뭐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뭐 이렇게 무대 조명을 빌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내 프로젝트를 하는데 빌려야 하는 것들을 임차료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네. 질문 같은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있는데 일단 교육을 진행하고 후에 Q&A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참가비입니다.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네, 우리 동아리가 어디 견학 갈 거예요. 어디 입장할 때 입장비가 필요합니다. 어디 뮤지엄 갈 거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꼭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비. 우리 프로젝트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포스터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었어요. 아니면 우리 팀은 책을 만드는 동아리여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작. 뭐 예를 들어 또 연극하는 동안에는 연극에 필요한 소품을 제작을 했어요. 이런 식의 제작들이 이루어질 때 제작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꼭 카드 영수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제작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걸 제작했는지 확인을 위해. 자, 그리고 우리 팀 가장 많이 또 쓸 것 중에 하나가 식비와 다가비죠. 그렇죠? 우리 프로젝트 회의하면 밥 한 번은 먹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의할 때 뭐 과자 하나 뭐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회의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비와 다가비도 쓸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한 사람당 하루에 쓸 수 있는 식비가 제한이 있고 다가비도 제한이 있습니다. 밥은 한 사람이 8,000원이라는 제한이 있고 다가비는 한 사람이 4,000원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식비와 다가비를 다 합쳤을 때 아까 강사비처럼 3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원받은 팀이다 하면 아까 강사비처럼 식비, 다가비 포함한 금액도 3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산 안에서 쓰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 5명이에요. 5명의 동아리가 그날 회의를 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식비 얼마일까요? 플로민턴의 최연채님께서 빨리 말해 주셨어요. 다들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 곱하기 8,000원 하니까 40만 원이라 잘못 써놨다. 4만 원이죠, 4만 원.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잘못 써놨네요. 잘못 써놨어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 자,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결제를 할 때요. 일단 4만 원 예산에 맞춰서 뭘 이렇게 배달을 시키든 뭘 하든 해서 한 번에 결제를 하면 돼요. 한 사람이 8,000원 한 번 결제하고 8,000원 결제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날 우리 팀이 전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4만 원 안에서 그 배달을 시키든 직접 메뉴를 뭐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든 한 다음에 결제를 하는 겁니다.
4만 원이라고 해서 꼭 4만 원 결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39,000원이든 36,000원이든 5명이 모였을 때 최대치로 쓸 수 있는 4만 원만 안 넘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식비와 다가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교통비, 보험비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요.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역사 동아리가 있었는데 뭔가 지방마다의 그 역사에 의미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숙박비를 하루 썼는데 그런 식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숙박비를 사용을 하는 건데 단순 우리 팀 워크숍을 위해서 우리 뭐 여행 가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비용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통비는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산 계획에. 근데 안타깝게도 교통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지방으로 나가요. 시외. 고속버스라든지 KTX, 기차 이런 것들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 동작구 아니든 서울시 아니든 쓸 수 있는 버스, 지하철, 택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 이거 증빙을 하기가 힘들어요. 팀 5명이 다 같이 지하철 탈 때 카드 어떻게 찍을 거예요? 어떻게 찍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비 같은 경우에 외부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법 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식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양한 예산들을 계획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돈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꼭 방금 설명해드린 그 기준과 총 금액 같은 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팀의 특성상 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 기준에 맞춰서 우리 팀의 예산을 수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최종 실행 계획서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거 언제까지 제출이냐면요. 5월 22일까지 여기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서포터즈님들의 컨설팅이 완료가 되신 후에 제출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자, 식비와 간식비에 있어서 이거는 꼭 짚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빵집에서 식비, 간식비 합해서 12,000원씩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참 그렇게 되면 기준을 다 8,000원과 4,000원인데 따로따로 결제를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비를 예산 잡아 있는 거에서 식비를 사용하면 8,000원 안에서 사용을 일단 해서 그 부분을 결제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가비에서 결제를 하시는 방식으로 좀 결제를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했을 때 예산을 계획을 하는 게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8월 28일 토요일에 제출해 주신 통장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입금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뭘 할 수 있냐? 돈을 쓸 수가 있겠죠. 카드를 긁을 수가 있겠죠. 자, 결제 방법은 세 가지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강사, 뭐 인건비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는 계좌이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어딘가를 가서 실물 카드로 결제할 때, 현장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하는 카드 결제 방법. 세 번째, 요즘에 쿠팡, G마켓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온라인 카드 결제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그리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것도 결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결제 방법에 따라서 결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 돈을 쓰면 바로 영수증이 나오죠. 그쵸? 돈을 쓰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 결제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영수증이 다 달라요. 계좌이체를 했을 땐 이체 확인증이 나오고요. 카드 결제를 했을 땐 카드 영수증이 나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카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카드 영수증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종류별로 영수증을 꼭 결제를 한 뒤에는 챙겨주셔야 되는데, 자, 계좌이체했을 때 이체 확인증과 카드 결제했을 때 카드 영수증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체 확인증은 인터넷 뱅킹을 했을 때 뭐 다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ATM 기계에 아시죠? ATM 기계에서 돈을 직접 계좌 입력을 해서 ATM 기계로 계좌 이체를 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 이체가 끝나면 ATM 기계에서 찌직찌직 하면서 조그만한 종이가 나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진처럼 이게 바로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다. 다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직접 은행 창구, 은행을 가가지고 은행 직원님께 여기 계좌로 이체를 해주세요 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요 위에 나와 있는 영수증을 또 주십니다. 이게 또 이체 확인증이기 때문에 요거 버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종류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계좌 이체를 했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직접 가고 ATM 찾아가고 이게 요즘 세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 개설, 통장 개설할 때 인터넷 뱅킹도 개설을 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플 사용하시면 이체도 쉽고요.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 뽑는 것도 쉽습니다.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은 계좌 관리를 들어가시면 이체 결과 조회 탭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 언제 이체한 거를 조회 딱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이체 확인증 저장이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저장을 하면은 핸드폰 사진첩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하게 어플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꼭 이용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체 확인증은 이런 식의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럼 카드 영수증. 카드 영수증은 카드 매출 전표라고도 하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긁었을 때 이런 영수증 받은 적 다들 있으시죠? 그쵸? 카드 결제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렇게 생긴 영수증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결제했을 때는 영수증을 이런 걸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실 거예요. 온라인 영수증은요. 영수증이 어떻게 챙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입니다. 쿠팡에서 내가 우리 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마이 쿠팡의 주문 목록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주문 목록을 들어가면 여기 밑에 보시면 내가 어떤 거를 샀는지 주문 상세 보기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밑에 내려가 보면 신용카드 전표라고 딱 이게 떠요. 그걸 누르면 카드 전표 출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누르면 이 이미지가 나와요. 이 이미지가 바로 그 카드 매출 전표라는 영수증이에요. 그럼 우린 이 이미지 어떻게 보관하면 됩니까? 캡처하거나 캡처하면 되죠. 캡처하고 저장해 놓으면 그 이미지를 내 지출 결의서에 나중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챙겨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인터넷 구입했을 때는 어찌됐든 내가 결제한 내역을 들어가면 내가 결제한 거에 대한 영수증, 근데 그중에 카드 영수증을 뽑을 수가 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영수증을 보니까요. 글씨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기억 많죠? 여러분들. 영수증 나중에 꺼내봤더니 내가 이걸 뭘 샀던 거지? 쉽게 글자가 날아간 영수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나중에 동작구청에 우리 이 돈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제출을 해야 될 때, 제출했을 때, 영수증에 내용이 없는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물로 현장 카드 결제를 했을 때 그 영수증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그 내역이 보일 수 있도록 미리 찍어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좀 까먹었어요. 내가 사진 찍는 거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또 이 인터넷에 카드 홈페이지를 또 가입해서 카드 홈페이지에서 또 매출 전표를 뽑아야 됩니다. 따로. 그러니까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꼭 그때그때 사진 찍어두는 게 편하겠죠.
하지만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 탭을 가면 이용 내역 매출 전표 조회 탭을 가시면은 카드 매출 전표라고 해서 따로 내가 잃어버린 영수증을 다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매출 전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1, 2, 3번 중에 카드 매출 전표로 인정받는 영수증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네, 모두 다는 아닙니다. 모두 다 아닙니다. 자,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맞추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1번은 왜 인정이 안 되는 영수증일까요? 1번은 매장용. 카드 번호 등 정보의 유무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1번에 보면은 카드를 어떻게 결제를 했다라는 방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카드 매출 전표라는 카드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 카드의 승인 내역이든 이 우리 카드로 결제를 BC 카드든 뭐 이렇게 카드 내가 쓴 카드가 들어가는 영수증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 1번 영수증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어디냐면요. 우리 식비 썼을 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썼을 때 1번 영수증이 많이 와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 1번 영수증 말고 딱 배달 오셨을 때 사전 결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저희 현장 결제는 하는데 만나서 카드 결제할 건데 그 카드 영수증 저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이 인정이 가능한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그 배달 기사님께서. 그러니까 그거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되고 결제를 한 뒤에는 나 카드 사용했다는 그게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우리 팀이 계획한 대로 돈을 쓸 때 꼭 챙겨야 할 거. 첫 번째, 배달을 시켰으면 사전 결제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영수증을 꼭 받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인터넷 구입을 했으면 구입 내역에서 카드 영수증을 캡처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물 영수증, 종이 영수증들 있죠? 현장 결제를 해서 그거는 꼭 카드 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에 날아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는다. 그러니까 스텝 2, 돈을 쓰는 거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배달 시 배달비 포함 가능합니다. 네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 총무님들이 머리를 또 써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A 동아리가 이 표처럼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한 거예요. 강사 수당은 30만 원 쓸 거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50만 원 쓸 거고 식비는 10만 원 쓰기로 되어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이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렇게 돈을 썼어요. 이 팀은 밴드 동아리인데 자기만의 단독 콘서트를 여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팀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퀴즈. 이 동아리가 쓸 수 있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얼마일까요? 앞으로 쓸 수 있는. 자, 댓글로 답을 달아보세요. 6월 8일에 식사했고요. 6월 9일에 강의 들었고 6월 13일엔 드럼스틱을 샀고 6월 20일에 콘서트에 필요한 야광봉을 샀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천재. 그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5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 50만 원 중에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서는 드럼스틱과 콘서트 야광봉이 소모성 물품 구입비 됐죠. 2만 원과 10만 원을 빼니까 앞으로 우리 팀이 쓸 수 있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38만 원이 있구나. 요거를 챙기시는 겁니다.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 쓰기로 했는데 5만 원을 썼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팀이 회식을 하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 남아있구나. 요걸 챙겨야 어디 갔을 때 우리 이만큼은 쓸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 총무님들. 그래서 우리 팀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내 카드가 어떻게 긁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 이렇게 돈을 썼고,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 나 돈 이렇게 썼어요! 라고 알려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바로 지출 결의서입니다. 말이 이렇게 어렵지만 지출 결의서라고 우리는 그걸 말해요. 나 이렇게 돈 썼어요! 라고 증명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어디에 있냐? 아무거나 프로젝트 공지사항에 매뉴얼 및 각종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중에 예산사용법 안에 지출결의서 양식을 모두 만들어서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되도록 제가 양식을 모두 만들어놨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이번에 강사수당을 썼어요. 강사수당을 했으면 그 강사수당에 필요한 지출결의서를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양식 어디 있나요? 했을 때 이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그 양식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넘어가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우리 팀이 다과비를 썼어요. 다과비를 쓰고 이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갖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목차에서 다과비 바로 가기를 눌렀더니 여기 옆에 있는 지출결의서 양식이 나왔어요. 자, 제가 지출결의서 양식에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 있죠. 그건 다 파란 글씨로 바꿔놨습니다. 그 부분에 영수증을 보고 영수증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게 서류가 완성이에요. 자, 이 영수증에 어디에서 썼다고 나와 있죠? 제이마트라는 상호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사용처에 제이마트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일자 돈 언제 썼냐는 거거든요. 언제 썼냐 하면은 영수증에 날짜가 다 또 나와 있어요. 2022년 3월 2일에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결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했을 때는 영수증 나와 있잖아요. 카드 얼마 승인이 했는지 43,000원이에요. 그래서 43,000원을 쓰고 가로치고 한글로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43,000원. 네. 그런 다음에 식비에는, 다과비에는 어떤 사람이 참석을 했는지 인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몇 명일 때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43,000원이었으니까 누가 참석을 했냐? 에스쿱스, 정한, 조수야,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구, 도겸이가 참여를 했어요. 그쵸? 참여를 해가지고 이 다과비를 썼습니다. 인당 4,000원씩 해서 11명 했더니 44,000원까지 쓸 수 있었는데 영수증 보니까 43,000원이네요. 오케이. 아주 알맞게 잘 쓰셨군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칸이 두 개네요. 왼쪽 칸에는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이런 실물 영수증은 연말에 제출할 때쯤 되면은 글자가 다 날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을 왼쪽 칸에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프린트를 하겠죠. 프린트를 하면 이제 여기 빈 칸, 실제 영수증 붙이는 곳이라고 나눠져 있는 칸에 실물 영수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기 내용까지 다 추가를 해서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 들어갔는데 이 실물 영수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붙이면 지출결의서가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출결의서는. 네, 풀로 딱 붙이시면 돼요. 영수증을 보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 영수증 딱 해서 이렇게 한 장만 완성되면 끝인데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체 확인증 아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딱
이미지만 넣으면 이 실물 안 붙여도 되잖아요. 지출결의서 폴더에 사진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쇄를 딱 하면 이건 끝인데 강사비는 근데 추가 서류가 또 필요하대요.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강의 증빙 자료로 그 강사님이 쓰셨던 PPT든 뭐 아니면은 책이든 뭐 이런 복사본을 넣으면 되고 아니면 강의를 한 현장의 강의 사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인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사님께 강의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양식도 제가 예산사용법 내에 모두 올려드렸으니까 정보 파란 글씨만 바꾸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서류 이름이 어렵다고 어려워하지 말고요. 진짜 이름만 바꾸면 돼요. 강사님이 최태성이었다. 나 역사교육 받았는데 최태성한테 받았어. 그러면 최태성 이런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걱정 마시고 그렇게 되면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체 확인증까지 넣어서 한 장이 인쇄됐고 그리고 강사한테 강의를 받았던 강의 사진을 또 프린트를 했고 그리고 강사님께 강의 확인서 양식을 뽑아가지고 정보를 다 받아서 서명을 받았고 그럼 이렇게 3장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지출결의서 강사비는 이렇게 3장이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인터넷 결제를 해가지고 이 실물 영수증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영수증 따로 프린트해서 또 여기다 붙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결제했을 때는 그 이미지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고 프린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영수증은 이체 확인증과 카드 매출 전표를 챙겨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 어떤 서류, 어떤 항목이 써졌냐에 따라서 추가돼야 될 서류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빈칸은 없는 겁니다. 영수증만 챙기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출결의서 뒤에 차곡차곡 인쇄를 해서 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출결의서 정리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출결의서 앞장에 이런 추가 서류가 있는 항목이었다 하면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서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지출결의서가 완성이 될 거고 영수증 하나에 지출결의서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120만 원 쓰는 걸 120만 원 한 번 영수증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5만 원을 썼다가 6만 원을 썼다가 차곡차곡 그것마다 지출결의서가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으면 연말에 이렇게 서류 봉투 아니면은 L홀더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팀 거 다 모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정산의 과정이고요. 이걸 질문해 주셨던 것도 있는데 대체 그러면 영수증 언제 제출해요? 한 팀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는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할 때 최종적으로 3가지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출결의서를 모은 보고서 하나랑 우리 팀 이런 식으로 활동했어요. 사례 소개 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서울시 전국에 뿌려요. 그러니까 서울시 모든 곳에 뿌려요. 우리 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그런 책을 만드니까 그 책을 필요한 활동 사례 소개 그리고 그 책에 들어갈 사진까지 이렇게 3가지 종류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제출이냐 하면 11월 30일이에요. 돈도 언제까지 쓸 수 있냐 하면 11월 30일까지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을 더 확보해주기 위해 서류 제출일과 지원금 사용 마감일을 똑같이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날 11월 30일에 8만 원을 썼어요. 그럼 8만 원 쓰면 여러분들 또 뭐 해야 돼요? 영수증 챙겨서 지출결의서 쓰고 그거를 보고서에도 써야 되겠죠. 그거를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날 다 하기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릴 건 11월 30일까지 서류 제출이 마감이 되어야 하니 우리 팀만의 지원금 사용 마감일을 정해서 우리 이때까지 돈을 다 쓰자. 미리미리 돈을 다 쓰자. 이렇게 조금 정해놓고 30일에는 서류 제출이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네, 방문 제출하셨을 때는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입구에 언제든 넣을 수 있는 우편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놓고 가시면 되는데 저희가 요 한글 파일들도 받아요. 그래서 메일로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원본을 우편 아니면 방문 제출로 하던가, 그리고 그 그 양식들은 메일로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최종 정산이 완료가 되고요. 자, 이제 스텝 1, 2, 3를 거치면은 기가 막힌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마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많은 정보를 드리면 지금도 머리가 과부하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쉽게 연말쯤 11월 초에 또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계획을 세우고 카드를 썼을 때 영수증 챙기는 방법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정보 제공이었고요. 제가 미리 예산교육 신청을 받을 때 Q&A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Q&A 시간을 일단 제가 미리 받은 질문에 답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Q&A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사용하는 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아마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령별로 어떻게 통장을 만들지, 카드를 만들지, 거기 만들러 갈 때 어떤 서류들을 챙겨가야 할지를 다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베이 같은 곳에서 구매 가능할까요? 해외 결제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라면 그게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카드 결제를 해야 카드 영수증이 나와서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카드가 해외 결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베이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다음. 예산을 먼저 받고 활동하나요? 아니면 활동하고 예산을 받나요? 그리고 계획상 4월에 수행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적용이 될까요? 이게 같은 질문 같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5월 28일 토요일에 입금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비를 받고 나서부터 우리 프로젝트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쓴 돈은 증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지원금 받고 나서부터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서류가 22일까지 제출인데 그 전에 미리미리 잘 거친다면 제가 빨리빨리 지급 서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통장에 넣어줄 수 있는 서류를 제가 빨리 만들어서 하루라도 좀 더 일찍 통장에 입금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서류 늦게 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원금 지급이 더 늦어집니다. 네. 다음 질문. 계획과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이 질문이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은데 우리 프로젝트는 우리 밴드만의 콘서트를 여는 건데 그거 말고 향초 만들기에 써도 되나요? 이런 내용이라면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팀이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사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이거를 원래는 빅퍼스 OA라는 드럼 스틱을 사려고 했는데 다른 브랜드의 드럼 스틱을 사려고 해요. 이런 식의 변경이라면 그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예산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항목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다르게 좀 예산 변경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조건이 있어요. 변경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사용 가능한 예산인지를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전 승인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변경된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만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있었어요. 10만 원 이하의 예산을 주기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주기적으로 바꾼다는 게 계속 예산을 바꾼다는 거면
예산 변경은 가능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지나친 변경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기적이라는 게 뭐 일주일마다 예산을 바꾼다는 뜻은 아닐 텐데 예산 변경은 가능하지만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원래는 뭐 10만 원 쓰기로 되어 있던 거 11만 원을 쓸 거예요. 이런 10만 원 이하의 예산 변경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여러분들 재량껏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20만 원, 11만 원 정도를 내가 원래 강사비 11만 원을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넘겨가지고 소모성 물품을 더 사고 싶어요. 이런 식의 좀 큰 금액이 움직인다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연락 주셔가지고 그래도 되는지 사전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단돈 1원, 단돈 10,000원이라도 원래 우리 팀에서 계획했던 예산 항목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료, 뭐 원고료, 소모성 물품 구입비, 뭐 임차료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것들 사전에 우리 팀이 계획했던 거 말고 새롭게 요번에 원래 참가비가 없었는데 참가비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10만 원이 1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더라도 원래 없던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팀이라면 무조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선생님 설명 왜 이렇게 복잡해요? 기억하기도 싫어요. 그러면 예산 바꾸고 싶을 때마다 그냥 동청문회 전화를 한다. 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거의 끝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수증 제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30일 18시 저녁 6시까지 제출인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총무님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답변을 못 드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고서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혹시 통장 잔액 100원 정도는 무시해도 될까요? 라는 게 지금 제출해야 될 통장에 잔액이 있다는 거면 무시 못합니다. 빵원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빵원으로 만드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 쓴 거 복붙해도 되나요?가 뭘까요? 네, 작년 서류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했던 팀들은 작년 서류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6월 말에 전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팀이 있다면 팀 구성원 명단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팀원 변동이 6월 말에 또 이루어진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구성원이 변동됐다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성원 변동은 팀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변동되었을 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변동된 구성원으로 저희가 입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드럼이나 뭐 이렇게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일일이 동아리마다 답변 드리기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마다 사정이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어떤 걸 소모성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 팀에 이건 필요한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따로 연락을 주셔서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만 거치고 네, 그렇게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 식사는 식비 제한이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 구매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증빙하는지. 중고 구매
제가 중고 구매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요즘에 뭐 당근이나 네이버 뭐 이런 거 통해서 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면 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문화이지부 연락 주십시오. 최대한 지출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활동 사례 소개 사진은 몇 장 정도 올려야 할까요? 저희가 3장에서 5장 사이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쁜 사진들을 해주셔야 아주 예쁜 책이 탄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동하면서 영수증 챙기는 것도 영수증 챙기는 건데 사진 촬영도 꼭 잘 챙겨주세요. 좀 사진이 우리 멋들어지게 활동했는데 그 사진 기록이 안 남아서 우리의 멋들어진 활동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팀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네. 예산 쓰는 법을 듣다 보니 작년과 비슷한데 혹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저희가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보다 좀 더 생략을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작년보다 좀 더 간편하게 하고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카카오뱅크 통장 개설 시 잔액 영원 확인은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원 화면 캡처도 가능할까요? 영원 화면 캡처도 가능합니다. 네. 새로운 항목을 이번에 계획서 제출할 때 반영하면 될까요? 네, 이번이 최종 실행 계획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팀의 예산 계획을 새롭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포터즈님들과 컨설팅을 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에 걸맞게 최종 계획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모집 선정 공고문은 뭔가요? 네, 저희가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무거나 프로젝트 모집한다는 그런 글과 또 아무거나 프로젝트 모집 결과 60팀이 선정됐다는 그 글을 2가지를 올려놨습니다.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그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네. 11월 30일에 제출하는 최종 실적 정산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뉴얼 및 각종 양식이라는 게시글을 들어가시면 모든 양식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라면 이번 주까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만드셔야 되는 게 아까 최종 실행 계획서 양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뒷장에 통장과 통장 영원을 증빙하는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때 통장 계좌번호도 적어야 되고 그 통장 사본, 사진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출 전까지 꼭 만드셔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모성 물품 구입비 내에서 새로운 항목이 생기고 10만 원 이내라면 따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나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새로 쓰고 싶은 게 소모성 물품 구입비 아니라면 그게 10만 원 아니라면 따로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쓸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아니라 참갑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긴다. 이러면은 10만 원 이하여도 알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멘토가 되어 멘토 명의로 통장 개설하면 될까요? 통장 개설할 때 왜 선정 공고문이나 회원 명부를 가져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멘토로 필수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도 가능한데요. 그럴 때는 멘토로 설정한 분의 통장과 카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령 때문에 체크카드가 개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분을 멘토로 할지 꼭 정하셔서 그 멘토분의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개설을 할 때 요즘에 통장 개설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통장을 이렇게 개설을 합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볼 때가 많아서 그게 충분히 증빙이 되지 않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쉬운 건 우리은행 동작구청을 통해서 협조받은 은행은 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그 선정 공고문, 우리가 이런 팀이 이런 모집 결과 선정이 되어서 이런 회원들과 함께 이 돈을, 이 통장을,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증빙을 위해서 이 통장이 왜 개설되는지에 대한 증빙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꼭 우리은행이어야 되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은행 아니어도 되고요. 카카오뱅크여도 되고요. 뭐 편하게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발급받으셔도 되는데 사전에 그 은행과 내가 방문할 대리점 있죠. 그 은행 지점, 그 지점에 전화를 해서 내가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냐 사전에 물어보고 가셔야 저희가 안내해드린 건 동작구청점, 우리은행의 동작구청 지점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안내받은 서류를 공지해드린 거였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곳을 좀 방문을 할 거고 다른 은행을 쓸 것이다 했을 때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그곳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 받으시고 네, 방문해 주셔야 헛걸음 하시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은행 앱은 어떤 앱을 다운받아야 되나요? 했을 때 우리 원뱅킹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네, 우리 카드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카드 매출 전표를 위해서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정도면 뭐 나 예산 사용하는데 뭐 문제없이 사용을 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또 고통스러우신가요? 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교육 한 번으로 모두 여러분들이 예산 사용의 천재가 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통장이나 내 이름만의 카드를 개설해본 경험을 처음 해보는 청소년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뭐 지출결의서 이런 무서운 단어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한 번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서포터즈 선생님들을 옆에 다 붙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때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중간보고서 제출할 때쯤에서는 중간보고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중간보고서 작성법 교육도 진행할 거고 최종 실행계획서, 최종 보고서 제출할 때는 최종 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정산 교육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아무거나 프로젝트 선생님들과 서포터즈 선생님들 믿으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마음껏 시도하고 꿈꾸고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아무거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길 응원하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총무님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는 저의 직통 번호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럼 아무거나 프로젝트 화이팅!